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는 13일 미주 한인의 날에 개최되는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서 애초 계획된 연예인 공연이 불경기 등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파페라 가수 로즈 장 씨의 공연으로 대체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했던 뉴욕 한인의 밤 연예인 공연이 무산됐습니다. 한인회는 오늘 13일 개최되는 뉴욕 한인의 밤 행사를 위해 애초 예정됐던 연예인 공연이 파페라 가수 로즈 장 씨의 공연으로 대체됐음을 공고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번 연예인 공연을 위해 가수 태진아와 알리, 아이돌 강남과 포텐 등의 그룹을 섭외하려 했지만 불경기로 인한 공연의 본질 퇴색과 연예인 측과의 출연료 합의 불발로 공연을 대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사안을 공고한 후 연예인 공연을 발표한 뒤부터 일부 인사들로부터 비판적인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가 불경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공연을 위한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 측이 제시한 출연료가 예상 금액을 훨씬 뛰어넘어 행사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 취소로 인해 뉴욕 한인회는 성급한 행사 준비였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 한인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연예인 공연을 추진하게 됐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한인사회는 불경기에 연예인 공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15년 뉴욕 한인의 밤은 오는 1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마땅한 신분증이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던 불법 체류자들이 뉴욕시 신분증을 받게 됐습니다. 14세 이상 뉴욕시 거주민으로 증빙서류 4점을 만들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5일부터 뉴욕시 신분증 발급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본격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일부터는 예약 없이도 발급처를 방문해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발급처는 뉴욕시 재정국 사무실이며 퀸즈는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원과 퀸즈 공립도서관 자메이카 분원 등입니다. 신분증은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되고 주소 변경 등으로 재신청 시에는 $10가 부과됩니다. 발급처에서는 한국어 등 25가지 언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이면 신분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 조치로 50만의 불법 체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신원 증빙을 위해 주 차량국처럼 포인트제를 도입해 4점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권센터는 신분증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와 신청 방법, 보로별 발급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 드림 액트가 올해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올해를 드림 액트 통과의 해로 정하고 서류 미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과 민권센터 등 뉴욕주 일원의 이민자 단체들은 2015 회계년도 주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난 5일 뉴욕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드림 액트 통과, 중남미에서 미입국한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보건 서비스의 제공,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수혜자 지원 강화 등의 주요 이민자 정책 현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 연맹의 사무총장은 뉴욕주 학생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는 뉴욕주 드림 액트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CIA의 월드 팩트북 한국편 지도에서 리앙크루 암초가 삭제됐다가 하루 만에 다시 복원되면서 일본 로비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CIA의 기술적 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 4일 월드 팩트북 지도를 수정해 웹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한국편 지도의 리앙크루 암초 표기를 누락했습니다. 일본편 지도의 리앙크루 암초 표기는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편에서만 표기가 누락되자 일각에서는 독도 분쟁화를 위한 일본 측의 로비가 배경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IA는 지난 5일 한국 외교 당국의 월드 팩트북 수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로 한국편 지도에 리앙크루 암초를 누락했다고 해명하고 해당 부분을 즉각 수정했습니다. CIA는 그동안 1954년 한국에 점령당한 리앙크루 암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편, 일본편 지도에 모두 리앙크루 암초를 표기해 왔습니다. 한편 CIA는 월드 팩트북에서 동해 명칭은 이전과 같이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달러 강세는 뉴욕시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최근 달러화 강세로 뉴욕시 관광붐이 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주 관광객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난 연말 한국의 여행객들이 환율로 인해 미주 대신 유럽이나 동남아로 여행지를 바꾼 경우가 많았다며 뉴욕의 경우 지난해보다 30에서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600억 달러 규모의 관광 산업이 환율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관광객의 감소뿐 아니라 이들이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지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1,100에서 1,150원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처벌이 강화됐다기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최고 $10,000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지난해 9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받은 뺑소니 피해자 보호 조례가 이달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자 없이 차량만 파손했을 경우엔 $5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5,000에서 $10,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각한 부상자가 있으면 $2,000부터 부상 정도에 따라 $10,000까지도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부상자만 있으면 벌금은 $1,000에서 $2,000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번 조례 주 발의자인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안에서 뺑소니 사고로 주민 3명이 숨진 뒤 이번 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로 사고를 내고도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뺑소니 행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 인근에서 33살 한인 남성 조모 씨가 뺑소니 사고로 숨진 바 있습니다. 주립대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사상 최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8%포인트나 올랐는데요. 정부 예산 감축으로 주정부 지원이 줄어든 때문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회계감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 주립대 총 예산 가운데 학생들이 내는 학비 비중은 평균 25%였습니다. 지난 2003년 학비 비중은 17%였지만 10년 만에 8%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주립대 예산 가운데 주정부 부담률은 평균 23%에 그쳤습니다. 2003년 32%에서 9%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회계감사국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늘어가는데 주립대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갈수록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전국 4년제 주립대의 등록금 중간값은 4,781달러였지만 2012년 7,3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공립대 주정부 지원금은 2003년에서 2004 회계년도의 경우 800억 달러였지만 2012에서 2013 회계년도에는 71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각 주정부들이 주립대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많은 학비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한국 자동차의 선전이 눈부십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미국 법인이 발표한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72만 5,718대를, 기아차는 58만 234대를 판매했습니다. 두 회사의 판매 대수를 합치면 130만 5,952대입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2012년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인 126만 606대보다 4만 5,346대나 늘어난 것으로 2년 만에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한국자동차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처음 100만 대를 넘긴 데 이어 4년 연속 100만 대 판매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엔저 강세라는 악조건에서도 한국차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기 차종인 소나타와 엘란트라가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산타페와 투싼의 판매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형차급에서 앞티마 15만 9,020대를 판매하며 기아차 전 차종 가운데 3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메카로 불리는 곳이지만 유일하게 프로풋볼 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램스의 구단주가 LA 인근 잉그루드에 풋볼 구장 건설을 계획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